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6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아사히 신문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다. 구글 일본 법인 전 대표가 지적하는 일본 병이란입니다. 구글 일본 법인 전 대표가 아사히 신문의 몰락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 병을 규정한 칼럼인데요. 누리꾼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며 반응하고 있군요. 칼럼의 요약된 주요 내용과 뜨거운 반응 함께 보시죠.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소니에서 바이오 등 대박 상품을 선보이고 구글 일본 법인 대표를 지낸 스즈노 고이치로 씨가 일본 기업이 몰락하는 이유를 아사히 신문의 몰락과 자신의 경험으로 조명한 칼럼인데요. 본 영상은 그의 경험을 중심으로 요약합니다. 사사로운 일이지만 나는 1984년에 졸업한 엔지니어로 소니에 입사했다. 이후 20여 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건 내 삶의 보람이자 삶 그 자체였지만 2006년 이 회사를 퇴사하고 미국 구글로 돌아선 뒤 스스로 독립 창업했다. 과거의 소니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구글이나 애플을 능가할 정도의 기세를 가진 시장 창조형의 기업으로 확실히 일본의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랑스럽고 위대한 기업이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고 호기심 많고 개성 넘치는 엔지니어들이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혁신적 가전을 만들어내며 세계를 석권했다. 하지만 창업자가 세상을 뜬 뒤 구심력을 잃고 흔들리면서 심각한 경영 부진에 빠진다. 그 무렵 나는 집행임원 바로 위의 컴퍼니 프레지던트라는 현장의 청년 장교와 같은 역할이었다. 소니가 사라져가는 과정에 농락당하면서도 어떻게든 소니를 폭풍우에서 건져내기 위해 날마다 분투하고 있었다. 손댄 신제품이 대박을 터뜨려 화제가 되며 언론의 취재가 쏟아지기도 하고 CEO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하는 눈부신 장면도 있었지만 수많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성과를 계속 내고도 사내 정치에 휘말린 것이다.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직책을 잃고 사내 실업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마침내 나는 회사의 전략적 실패의 전 책임을 떠맡을 만한 사건이 있어 퇴사했다. 그때의 좌절감과 패배감은 지금도 가끔 옛 상처로 다가와 아플 때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나는 장래가 촉망되고 나도 모르게 들떴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주변에서 보면 활개를 치고 사내를 걷는 것처럼 보여 오만죄가 씌워졌을지도 모른다. 한편 그 무렵의 소니에도 분명히 회사로서의 오만이 있었고 그 오만의 그늘에 수많은 방심이나 태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회사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오만이다. 모든 실패는 오만에 기인한다고 해도 틀림없다. 당시 소니가 안고 있던 모종의 병은 소니 고유의 것이 아니고 일본의 가전업계나 제조업계 전체 혹은 모든 산업섹터, 나아가 일본 전체에 만연해 있는 일본병이라고 할 만한 병이었다. 오만죄와 더불어 이 일본병이야말로 일본 매몰의 원흉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등을 보고 있어도 이 일본병은 이후에도 진정되기는커녕 전국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일본병에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과거의 성공 체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실패를 두려워해 현재 상태 변경을 싫어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중증 적응 장애라는 측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조직이나 주군에게 멸사봉공하는 톱다운형의 관계 속에서 얼룩진 수동체질, 자기희생 체질과 그에 따른 개인의 위축이나 사고정지의 만성화라는 측면이다. 이들이 나쁜 것은 합병증 때문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뒤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바뀌려는 척이나 하는 척 속인다는 것이다. 은폐, 위장, 조작, 윗사람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등이 유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일본은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라고 트윗해 무리를 빚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예측도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의 인구 동태가 계속되는 한 몇 세기 후에 100% 확실하게 일어날 사실이다. 한 가지 알기 쉬운 사례였지만 지금의 일본이 직면한 큰 과제는 이처럼 과거나 현재의 연장선상에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까지의 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것 그 자체로서의 일본병이다. 일본병이라고 말하지만 미국 빅3의 추락도 이것이며 예로부터 대기업병이라고 불리고 있던 건 아닐까요? 성장 단계에서는 가점 방식이 적용되지만 비성장 단계에서는 감점 방식으로 돌아서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단계가 끝났을 때 수비에 들어가선 안 된다면 가점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수비에 들어간 집단에 비해 실패가 눈에 띄고 또 수비에 들어간 집단도 자기 보신을 위해 실패를 내세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점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방향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일본 대기업은 쉽게 몰락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기업은 쉽게 몰락해도 새로운 기업이 계속 나오므로 국가 단위로 보면 몰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닐까? 몰락하지 않는 이유와 새로운 기업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막연히 안심이라는 브랜드를 기업에서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부분이 크다고 느낀다. 지금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이 기획부터 릴리즈까지를 담당하고 대기업이 그것을 사는 시장이 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측이 그 기획, 구조, 완성품을 매입하고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 판매, 운용해 나가는 것이다. 무엇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지는 모르는데 컨트롤 권한만큼은 가지려 하는 시장이 있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마케팅 아이디어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행하는 게 가능한데 그 후의 배포, 판매는 어렵다고 느낀다. 그 서비스에는 안심이라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일본병은 정답이 반드시 있고 올바른 길이라면 닿을 수 있고 만일 도달할 수 없는 데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 치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성공을 체험했다면 당시의 길은 옳으니까 성공한 것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진로 판단 실수라는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톱다운을 선호하는 건 내가 길을 잘못 드는 걸 피하기 위해서다. 언론 보도도 그렇다. 정책의 마이너스 면이나 부정적인 정보는 보도하지만 그럼 정답은 이라는 국면이 되면 설명할 수 없다. 야당도 비판만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을 내놓는다.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 책임은 없다는 얘기다. 기업 개혁도 그렇다. 개혁이 좌절됐을 때 성공했으면 잘했을 텐데 라고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개혁이 완수돼야 개혁 자체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글쓴이로선 소니 퇴사 당시의 무고함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정답을 안다는 주장이 오해고 문제다. 미국에도 극단적 빈부격차나 총기 범죄 같은 부정적 측면이 있죠. 하지만 풍부한 진취정신과 경제 주체들의 신진대사가 활발하다는 점은 세계 최고입니다. 타인과 함께 일을 잘하는 사람을 협조성이 있다고 두둔하는 사회와 굳이 남과 다른 사람을 개성적이라 여기는 사회, 어느 쪽이 발전할지 일본과 미국의 차이를 보면 명확합니다. 돌쇠 한마디. 우리가 평소에 비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는 칼럼이군요. 비판을 공감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해도 과연 행동으로 옮겨질지는 미지수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